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3대 지수 모두 크게 올랐습니다. 요즘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인플레이션 둔화를 확인을 하면서 이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일제히 상승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시장 정말 열심히 짜내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리플 말씀해 주셨는데, 비트코인 쪽, 이 코인 쪽 시장에서 정말 광기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왜냐면은, 리플에 대해서 이게 증권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투자 계약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최근에 한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예금에 대해서 예금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과 똑같아요. 예금자 보호법에서 5천만 원 보장 못 받는 것과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쪽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광적으로 또 달려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장이 정말 좀 흥분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지난 시장 미국에서 이제 생산자 물가 관련해서 데이터가 나왔죠. 그리고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을 좀 높이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6월 달에 이제 0.1% 상승했고 핵심 물가 같은 경우에도 2.4%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옥스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어떤 상황들이 금리에 대해서 인상하는 부분이 이번 7월 달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을 이제 추측하게 한다. 뭐 이렇게 또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페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갈 것으로 지금 다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긍정적인 신호가 이제 블라드 총재가 이제 대학 총장님이 되기 위해서 옮겨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연초만 하더라도 이제 5.5%까지 빨리 인상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매파적으로 주장하던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떠남으로 인해 가지고 연준 내에서는 조금 더 부드러운 형태로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좀 하게 됩니다. 노동 지표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23만 7천 건이 청구가 됐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의 경제학자 토머스 시모스라는 분이 이제 제프리에 있는 분이 얘기를 한 게 뭐냐면은, 이게 뭔가 약화됐다라는 그런 신호, 노동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신호를 주는 쪽에서 긍정적으로 해석되기보다는 통계적인 수치 계산에 있어서 이게 이렇게 됐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그렇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기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지금 이제 앞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 진행이 되는데, 네, 이제 오늘 밤이죠. 오늘 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뭐 JP 모건이나 아니면 유나이티드 헬스나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또 금융주들 중심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CT를 제외하고는 금융 쪽에서는 꽤 괜찮은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날 테슬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긴장하면서 이렇게 종목에 좀 집중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종목별 이슈들 위원님과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했던 델타항공 소식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델타가 조정된 그런 실적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순이익이 $2 68센트 나오면서 예상치보다도 한 20센트 이상 높게 형성이 됐고, 매출도 한 $2억 이상 그렇게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으로 지난밤에 그 항공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펩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온 게 이제 전체적으로 음료 판매는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판매량 자체는 좀 떨어졌는데 가격을 잘 올렸기 때문에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한 10% 정도, 그리고 주당 이익이 한 $2 9센트 정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올해도 전체적으로 조금씩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상이 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는 모습이었고, 샤프파이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종목들의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들인데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좀 잘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샤프파이가 이제 인공지능 도우미를 출시할 거다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사이드킥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어디에 되냐면 이제 샤프파이 버튼에 내장이 돼서 이제 판매가 되는데, 샤프파이 같은 경우에는 로쿠하고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트리밍 산업하고 연계돼서 TV 홈쇼핑 채널처럼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됐고요. 최근에 이제 인공지능 도우미를 도입하고 있는 회사들이 알리바바라든가 데이터브릭 같은 이런 회사들, 줌비디오도 그렇고요. 이런 회사들이 이런 그 인공지능 관련된 버튼을 도입을 하게 되면서 다른 회사들하고 협력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블락이라는 회사가 이제 지난밤에 나왔는데, 지난밤에 블락이 이제 어떤 인공지능 쪽에서 좀 새롭게 도약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과거에 이제 애프터페이라는 거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5,300만 개의 이제 활성화된 거래가 진행되고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성장성을 또 주목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애프터페이가 경쟁되는 부분이 애플하고 그리고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애플페이하고 어펌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애플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또 서비스 분야를 밀고 있기 때문에 강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어펌이라는 회사는 인공지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C3라든가 아니면 업스타트하고 같이 3대 회사로 성장주로 꼽혀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어펌이라는 회사가 보면은 지금 이제 미즈호 쪽에서 얘기를 한 게 최근에 주가가 한 32% 정도 상승을 했는데, 어떤 신용카드와 데비카드의 기능을 합성해 놓은 이 신규 상품이 굉장히 호재를 끌고 있어서 30%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하고 협력하면서 인공지능 상품들을 더 확장시키는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들이 블락이라든가 어펌이라든가 이 회사들은 인공지능에 새롭게 등장하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C3가 2배 이상의 그런 수익을 낸 상황에서 이 바닥권에 있던 이 팬데믹 시절에 성장주로 꼽혔다가 굉장히 상승한 상태에서 폭락한 이 종목들이 다시금 C3와 같은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 지난밤에 좀 꿈틀거렸다, 이번 주 들어가지고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매수세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인공지능에 대한 전체적인 좀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데, 인공지능이 이제는 엔비디아나 여기를 넘어서 좀 더 비즈니스나 이런 부분들을 확장시키면서 바닥권에 있던 종목들을 끌어올리는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보시면은 앞으로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이 좀 많이 보이실 것 같습니다. 네, 간밤 종목별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위원님의 픽은 무엇일까요? 요즘 빅테크주들 참 많이 다뤄주십니다. 오늘은 알파벳 가져오셨어요? 네, 맞습니다. 실적 시즌 앞두고 전체적으로 대형주들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알파벳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바드가 이제 이 인공지능 제품인데, 여기에 언어를 좀 더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한 40개 이상의 언어로 이제 진행을 하겠다. 이걸 또 음성으로까지 또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예의 바르게 말할 수 있는, 그냥 단순하게 기계가 반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조금 격조를 갖춰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방식도 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검색 시장에서는 여전히 구글이 강자로 그렇게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또 마이크로소프트도 또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지난밤에 오펜하이머 쪽에서 목표 주가 자체를 $410까지 굉장히 크게 올려서 잡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중립 의견을 유지하는 상황이었고 신규 매수 의견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업용 그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그 워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기업용 AI 시장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강하게 가고 있는. 근데 이게 조금 뉘앙스가 달라진 게 뭐냐면은 지난번에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서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면 구글은 떨어지고 이런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으로 시장을 확장시키면서 유료 사업의 영역을 더 크게 만들고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어떤 그 상생관계가 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2라운드가 지난밤을 기점으로 시작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구글의 어떤 그 상황을 봤을 때 지금 3분기 동안 연속해서 실적을 놓쳤어요. 그러다가 직전 분기에 지난 1분기에 기대치를 맞춰주는 상황이었는데 2023년도에 순이익이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기대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균 목표가가 $130, 지금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죠. 그리고 최고 $145 수준으로 기관들은 평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한 $124 정도 되고 있는데 어쨌든 앞으로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벳을 기존에 봤을 때 4월 달에 이제 20일 이평선 아래쪽 매수해가지고 이제 볼린저 밴드
하한선 올라오는 거를 바로 손절매로 잡고 가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잘 가격대는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124달러 이제 1차 목표가 나왔을 때 한 50% 정도 정리하자 이렇게 말씀드린 상황인데 인공지능의 어떤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좀 하락을 했는데 그리고 나가지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난밤에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규모의 경제가 좀 더 실현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존의 보유 주주분들은 비중 확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현재가에서 120달러 정도 수준까지 아마 매수에 지금 상승을 진행한다면 매수의 기회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손절매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에 20일 이평선이 113달러에 있습니다. 그 정도 철저하게 좀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역시 150달러까지 보시면은 좀 더 편안하게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의 픽은 알파벳이었습니다. 현재가에서 120달러 수준에서 매수를 해서요. 목표가 150달러 보면서 대응해보자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